10월 31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첫날 비트코인이 상당히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면서 10월에 문을 열었었는데 10월에 문을 닫을 때는 아주 멋진 모습으로 비트코인이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살짝 73,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넘어가는 그 구간에서 어느 정도 저항과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등장을 해주면서 약간 어리버리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72,000달러 주변에 자리를 하고 있다는 거, 대단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미국 대선이라는 어마어마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해소가 된다라면 과연 어떤 흐름을 보여주게 될 것인가. 특히 대선 결과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진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전 세계 개미 투자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하네요. 77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60%대 주변에 자리를 하면서 여전히 엄청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확인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알트들의 어떤 움직임을 제한하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미국 대선 이슈죠. 폴리마켓에서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67% 위로 올라섰다가 조금 더 빠져가지고 지금 64%대, 해리스는 35%대에 자리를 하면서 30%포인트 수준의 갭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 베팅 비율이 67%를 돌파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다름 아닌 바이든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트럼프의 절친은 바이든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웃기게 느껴졌었는데, 바이든 아저씨 좀 가만히 계셔도 되는데 괜히 말 멘트 잘못 날렸다가 지금 망신도 망신이고 대선 막판에 지금 거의 재뿌리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을 쓰레기라고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자초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캠페인의 이미지 전략가가 진짜 되게 센스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트럼프 지지자가 쓰레기다 라고 바이든이 멘트를 하니까 다음 유세장을 갈 때 쓰레기차를 타고 등장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야,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이거 보고 빵 터졌는데, 정말 미국 대선 정말 되게 재밌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점을 막판까지 또 이렇게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또 이런 모습까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백악관이 나서가지고 말 정정하는 어떤 해프닝까지 벌어지긴 했는데 상당히 흥미롭게 느껴지고 진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스카이브리지 캐피털 앤소니 스카라무치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전고점에 근접한 비트코인을 보고 기회를 놓쳤다라고 생각한다라면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다. 나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크게 성장할 여지가 있다라고 믿고 있다. 아직은 이른 편이다 라고 이렇게 개미들의 포모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멘트를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 상황이 조금 되게 독특하면서도 눈에 띄는 게, 원화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분위기는 뜨뜨미지근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 포모 단계로 나서지는 못한 상황. 그런데 비트코인은 무려 1억 원을 돌파한 상황. 이걸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라는 점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아주 재밌게 느껴지죠. 마이클 셀러, 신났죠. 지금 아주 신났는데 비트코인 추가 매입을 위해서 앞으로 3년 동안 42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다. 210억 달러 규모는 ATM 주식으로, 210억 달러 또 다른 규모는 채권 증권을 포함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고 실적 발표 결과가 그렇게 썩 시장이 예상치에 기대치만큼은 미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재미를 보고 있는 게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지금 비트코인 투자 미실현 이익이 84억 달러 규모.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사를 제외하고는 단일 기업들 가운데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3년 동안 420억 달러를 조달해서 이걸로 또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겠다라고 밝힌 거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25만 개가 조금 넘고 평균 매수가 39,000달러, 39,200달러. 대단하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물렸다라고 조롱했던 사람들도 엄청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 지금 요즘에 뭐 하나 몰라요. 다 조용하던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여기 발음이 안 되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어떤 매수 전략 이런 것들은 장기 대응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인사이트가 되는 롤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트코인 매수 전략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무려 40번에 걸쳐서 4년 동안 매수를 했는데 비트코인 가격과 상관없이 돈 들어오면 매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이클 셀러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돈 들어오면 매수한다, 돈 있으면 매수한다, 가격 고점이든 저점이든 신경 안 쓴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진정한 장기 전략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런 평단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무려 3년에 걸쳐서 420억 달러 규모를 또 매수를 하겠다라고 밝힌 건 요 멘트는 이번 지금 사이클 말고 다음 사이클 대비 계획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 저도 많이 해요. 요번 사이클 잘 넘기고 이제 그 다음 사이클을 대응할 때 그때는 조금 비트코인 중심으로 가는 게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 2030년의 어떤 그런 분기점의 데드라인 느낌을 바라봤을 때 2030년 전후로 진짜 크게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얘기들도 또 워낙 많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지고 가장 장사를 잘 하고 있는 마이클 셀러가 3년 동안의 계획을 밝혔다라는 건 이번 사이클 이후 다음 사이클 대비 계획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마음을 훈훈하게 만드는 지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블랙록도 장난 없습니다. 지금 운용 자산이 30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진짜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에릭 발투나스는 이 의미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IBIT가 출시 293일 만에 3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미국 ETF 역사상 가장 빨리 300억 달러 도달을 해버린 신기록이다. 직전 기록은 JP모건의 에쿼티 프리미엄 인컴 ETF였는데 이거는 출시 1272일 만에 300억 달러 돌파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 블랙록의 현물 ETF가 세운 기록은 진짜 엄청 놀라운 수준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대단하죠? 대단한 상황이 지금 미국에서 펼쳐지고 있고 이걸 리드하고 있는 게 누구다? 블랙록이다. 그런데 지금 블랙록 무슨 준비하고 있다? 기관 투자자들 꼬시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관 투자자들 누구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중동 오일머니 국부펀드잖아요. 아니면 각 주의 연기금들 이런 데들 데리고 지금 막 뻐꾸기 날리고 있는 곳이 누구다? 블랙록이다. 그 뻐꾸기를 가장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날리면서 여론 조성을 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다? 레리 핑크다. 진짜 되게 골 때리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게 이번 사이클입니다. 1월 11일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와, 무려 300억 달러. 진짜 이 숫자 자체가 너무 섹시하게 느껴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300억 달러 돌파했어요. 한번 확인해 보려고 들어갔는데 와, 진짜 돌파했어. 어떡해. 이런 생각이 들고 담겨있는 비트코인 수가 41만 7천 개를 넘겼습니다. 와, 진짜 몇 달 전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드디어 블랙록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20만 개를 돌파했다. 몇 달 전에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무려 지금 벌써 41만 7천 개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IBIT에 담겨 있는 상황. 시가 300억 달러 돌파.
라는 걸 우리가 지금 함께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QCP 캐피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지난 며칠 동안 73,000달러 돌파를 확인했다. 이건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통화 완화 정책 그리고 트럼프 당선 가능성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11월 1일 밤 한국 시간으로 11월 1일 밤에 발표가 되는 10월 비농업 고용 지수가 다음 FOMC 전 마지막 경제 지표인데 연준의 다음 행보를 확정지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내일 밤 좀 불금인데 진짜 불 한번 날지 되게 궁금합니다. 만약 잘 나와주면 불 좀 날 거예요. 이 다음 FOMC 전에 지금 이틀 전에 다음 FOMC 이틀 전이 미국 대선이고 그 전에 발표된 마지막 지금 경제 데이터가 내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지면 좋겠는데 물론 이것도 뭐다? 뚜껑은 열어봐야 한다. 10X 리서치 비트코인은 내년 1월 말까지 10만 달러 상승 가능성이 있다. 정확도 86.66%의 자체 예측 모델에서 최근 2건의 매수 신호가 등장을 했다. 2025년 1월 27일까지 10만 1000달러 이상 상승이 예상된다. 최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했고 블랙록 등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여기기 시작한 것도 가격 상승의 요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랙록 요 부분은 이전 사이클과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더 다른 어떤 사이클의 흐름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전과는 다른 그런 반복성을 약간 벗어났는데 긍정적인 거, 그런 걸 조금 기대해 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분석가 젤레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이전 사이클 고점 부근에서 7개월 동안 통합의 양상을 거쳤다. 그리고 지금 추세선 리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 훨씬 더 높게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73,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나아가는 그 구간에서 저항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제 정고 돌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기대감이 또 깔려 있으면서 중요 라인에 대한 리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고 73,000달러 위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주면 이제 다음 타깃은 9만 달러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아주 반가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A 트레이더 앨런 같은 경우에는 일간 차트를 이전 사이클과 비교를 하면서 비트코인은 이전 사이클처럼 예측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촉매제가 지속된다라면 11월에는 10만 달러대 확실하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촉매제가 지속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트럼프가 당선된다라면 11월에 10만 달러대까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캡틴 5빅 비트코인 3데이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황소들이 결국 돌아왔다. 8개월에 가까운 통합 뒤에 하락 확장 쐐기가 마침내 상승 돌파를 확인했다. 이 사상 최고치 돌파 목전인데 이번 패턴의 목표는 10만 달러다.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8만 8천 달러에서 9만 달러까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일단 기술적인 흐름 좋고 이슈적으로 미국의 대선 정치적 불확실성이 암호화폐 시장이 우호적으로 최종 마무리가 된다라면 11월과 12월을 거치면서 아주 의미 있는 그림이 등장해 주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딱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멘트죠. 이건 분석가 맥스인데 비트코인이 정말 역대급 가장 큰 강세장을 보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 수직 점선이 지금 반감기, 저번 반감기 때 어리버리 치다가 반등하면서 살짝 리테스트하고 폭등, 그래서 올타임 하이를 찍었고 이때가 이제 11월이죠. 2021년 11월. 그러다가 약세장 바텀, FTX 붕괴를 통해서 16,000달러 확인을 하고 지지받고 1차 반등, 반감기 전에 확인을 해줬고 하락수익이 만들면서 이번에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올타임 하이로 나아갈 건데 엄청난 비율이 될 거라는 거죠. 역대급 강세장이 올 것이다. 타겟 지점은 22만 달러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사실 뭐 10만 달러 위에서는
이제 연말 연시 정도의 가격으로 우리가 현실적인 타겟 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고, 이번 사이클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15만 달러 전후 얘기가 제일 조금 많기도 하고, 좀 현실적인 가능성 차원에서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진짜로 비트코인이 순간적으로라도 20만 달러를 뚫어낸다라는 상황이 되면, 그 근처까지 간다라고 하면 와, 진짜 이거는 인류 자산 시장 역사에 있어서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만드는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때 또 이제 분위기 난리 날 거고, 그때를 기점으로 아마도 어느 정도의 약세장 국면이 또 선명하게 포착되지 않을까. 올타임 하이를 찍고 약세장, 올타임 하이 찍고 약세장, 이 역시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흐름을 바라봄에 있어서 역사적인 패턴을 배제하고 바라보기 어렵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굉장히 선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강세 상황에서의 반복적인 패턴, 약세 상황에서도의 반복적인 패턴, 이런 것들 둘 다 염두에 두고 이제 대응을 해야겠죠. 막연하게 고점 찍고 10만 달러 찍고 15만 달러 찍고 100만 달러 간다, 이런 얘기 엄청 나올 거예요. 이때 그랬잖아요. 이때 2021년 11월 상황에서 모두가, 전 세계 모든 분석가들이 10만 달러, 연내 10만 달러 간다였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본격적인 약세장이 1년 동안 펼쳐졌고, 이때가 해당 사이클의 고점이었다라는 건 언제 알 수 있다? 지나고 나서 알 수 있다. 우리는 누구다? 개미다. 뭐에 제한이 있다? 정보 접근에 제한이 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 언제나 조금 계획적으로 미리미리 분할 매도 구간 잘 설정해 놓고, 지나친 욕심은 뭐다? 금물이다 라는 점도 항상 조금 염두에 두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기에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점으로 진입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황 잘 바라보시면서 대응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